네, 이제 회의 녹화도 준비됐고, 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그, 뭔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분을 만난다는 것은 늘 설렘이고,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했지만, 처음 사람을 만날 때는 늘, 약간 긴장도 되고, 설레임, 긴장이 이제 교차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반갑고요. 그, 하여간 강의 중간중간에 어떤 것도 좋으니까 뭐 필요하신 건 쓰셔도 좋습니다. 채팅에다가. 그러면, 음, 거의 대략 뭐 들어오신 걸로 하고요. 뭐 중간에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하고요. 천천히 그, 이렇게 설명을,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처음 만난 거라서 이제 제 소개도 조금 해야 되고, 또 강의의 취지도 설명드리고, 일정도 설명드리고, 뭐,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무관 승진 강의를 20년을 했고요. 그, 10년은, 10년은 사실 10년 동안은 그 법학 강의를 했습니다. 행정법, 헌법 강의를 했고요. 또 10년은 역량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이제 거의 이제 20년이 거의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이런 강의를 기획하게 됐는데, 20년 동안 한 뭐 몇천 명 이상의 분들을 만났고, 또 많은 분들이 합격했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지난 20년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한없이 감사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스스로. 여러분들 선배들이죠. 20년 전에부터 해서 작년까지 만났던 몇천 명의 분들을, 그중에 거의 제가 대부분은 거의 기억해요. 최근에 이제 줌으로 해가지고 조금 소나 모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내가 기억합니다. 옛날 분들도 다 기억하고, 또 연락하고 지내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제 삶에 거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분들하고 같이 보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감사하고, 어, 정말 저로서는 행복했던 시간이었었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뭐 보답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취지였고요. 그래서 네 번에 걸쳐서 전반적인 구조의 핵심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이렇게 첫 주, 둘째, 셋째, 넷째 해가지고 기획력 두 번, 면접 한 번, 실적 한 번, 이렇게.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필요한 부분, 기획력에서 필요한 부분, 면접, 실적. 이제 시도마다 또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필요한 부분이. 오늘은 보고서가 필요한 분들이 들어왔어요. 한 3일째 되면은 이제 보고서 플러스 보고서 말고 이제 면접에 필요한 분들이 이제 한 7, 80분 정도 되죠. 그분들이 또 추가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실적이만 필요한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제가 우리 교육청을 사실은 교육청과 교육부 이렇게 있습니다. 중점을 두고 4주 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중앙부처도 있는데 거기는 조금 이제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주로 교육청 중심, 교육부 추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제 토요일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강사 양력을 약하게 그 핵심적인 내용만 썼는데, 뭐 어디 열어드리는 자료나 이런 데 보면은 조금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간 20년 했고요. 2,000명 사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했고,
좀 쑥스럽긴 합니다. 전국 1위라고 써가지고 좀 쑥스럽긴 한데, 이제, 음, 합격자 기준이나 수강생 기준으로 1위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은 뭐, 맞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의가 있으시면 또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많이 강의를 했습니다. 교육청 연수도 하고, 또, 공교육, 사교육 다 뭐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어, 그 강의 외적인 것도 뭐 조금 하고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 그 사람에게는 어찌 보면은 50을 넘기고 생각해 보니까 사람에게는 운명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운명,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지난날에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을 쭉 생각해 보고 또 저의 길을 생각해 보니까 운명 같은, 아, 그 어릴 때는 운명을 예측할 수 있겠다. 그런 호기도 있었는데 인생의 중반을 살다 보니 어찌 보면은 아, 사람마다 운명 같은 그 자기 길이 있었던 게 아닌가? 또 여러분들이 공직에 들어온 것도 아마 어떤 친구라든가 동료라든가 아니면 부모, 어떤 그 크고 작은 계기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20년, 25년, 뭐 28년 이렇게 공직에 들어오게 했듯이 또 여러분들 공직이 잘 맞죠?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도 공직이 잘 맞으시죠? 편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 이제 법대를 나와서 음, 고시 공부를 일정 기간 했고 2차 시험 6번 봤는데 그 당시도 뭐 제가 못하는 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누적해서 보니까 실력도 늘고 그런데 제 길이 아닌지 뭔가 맨날 일이 생겨요. 시험 볼 때나 아니면은 뭐 주변에서 등등. 그래서 어, 그 중간에 충분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뭔가 길이 아닌가 그런 마지막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아주 우연찮은 기회에 2004년이라고 기억됩니다. 공부하는 중간에 아주 우연찮은 기회에 제가 이제 2차 시험 보고 잠깐 쉬러 잠깐 제가 청주에 갔을 때 내려가 있을 때 아주 우연찮은 기회에 어, 서로 어떤 특정한 선행이죠, 선행. 그분도 저를 도와주고 저희를 도와주고 저도 그분을 어, 아무 사심 없이 제가 충북 교육청에 있던 분이었는데 제가 무료로 이제 강의를 해주고 그분은 또 다른 걸 그냥 정말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그런 이 강의에 들어서게 됐는데 운명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요 사람들이 좋아하시고 또 많이 찾아오시고 또 합격도 다 하고 가고 대부분 그래서 이게 저의 운인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이 20년을 돌아보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약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2023년 혹은 2024년에는 이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분의 어떤 합격과 이를 위해서 또 제가 노력해 줘야 되는 부분이 저의 운명인가 그런 생각도 하고 제가 음, 어제 자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고요. 내가 뭐 그런 강의를 했었다. 앞으로 그 남은 이제 전반 10년과 후반 10년, 중반 10년 그리고 남은 10년 동안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뭐를 하든 모르겠는데 조금 더 이제 마음 목표라고 하면은 내용보다는 조금 더 내려놓고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욕심도 내려놓고 등등 뭐 기타 제가 어, 더 낮은 자세로 갈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렇게 가고 싶고 또 제가 가진 뭐 정말 일천한
보잘것없는 재주가 있으면 조금 더 나누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실천으로 얼만큼 할 수 있을지는. 내가 앞으로 10년은 조금 더 내려놓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고 제가 이제 설명 들었고요. 거의 대부분 또 많이 들어오셨고 그러면 이런 내용을 하겠다. 2주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음, 그 자료를 제가 이제 2가지 자료를 이제 제가 드릴게요. 올려놓을 겁니다. 카페에다가. 그러면 다운받으시면 되고 하나는 설명회에 대한 자료와 강의 자료가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2가지. 설명회는 공부 방법론에 대한 게 있고 또 그 평소에는 설명회만 했는데 이번에는 그 강의 내용을 같이 버무려서 어, 그 내용의 핵심적인 사항을 전달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공부 방법에 대한 부분 주로 많이 했는데 내용을 더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2가지를 다 제가 3주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오늘은 이제 기획력, 기획보고서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에 대해서 할 건데요. 음, 기획력은 다수의 시도에서 채택해서 보고 있고 교육부도 마찬가지 하고 있고 그런데 형태가 좀 다릅니다. 지금 기획력을 채택하지 않는 시도는 이제 올해 이제 올해 그 개정이 되고 나서 제도 개정 개선이 되고 나서 내년부터는 기획력을 소양에서도 보지 않는 시도는 인천 정도가 이제 보지 않고 나머지는 영양이든 소양이든 다 들어온 것 같아요. 영양이든 소양이든 소양에 들어오는 시도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하고 들어오고 있는데 형태가 좀 다릅니다. 형태가 어떤 방식이 다른데 업체에다가 맡기는 유형이 3분의 2 정도 되고 업체에서 하지 않는 업체 내는 시도는 현재 그 충북, 충남, 경북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는 충남북, 경북. 그래서 이제 그 주관 기관이 본청 교육청 자체냐 아니면 업체냐에 따라서 문제의 형태라든가 접근 방법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통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이런 어떤 뭐 사회 이슈라든가 뭐 주요 현안 뭐 국가정책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다.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쓰는 거다. 준비 방법이라고 돼 있는데 형식 공부해야 된다. 응? 여러 가지 보고서가 있는데 주로 기획 보고서 형식을 공부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이 6시간이죠. 이번 주 다음 주 안에 형식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다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에 대한 이해를 핵심적인 사항은 다 머릿속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의 이해. 배경 지식을 이해하는 것은 교육 정책을 보는 시도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교육 정책을 안 보는 업체에서 출제하는 다수의 시도에서는 배경 지식에 대한 공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주어진 자료를 주어진 자료를 빨리 뽑는 테크닉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자료 한 15페이지 정도 내주는데 그거를 빨리 뽑아서 보고서에다가 어떤 보고서 형태로 딱딱 정리해서 쓰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스킬. 그런데 충남북, 전북 같은 경우에는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나눠서 나중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건 연습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형식을 이해하잖아요. 그 연습을 자 30번, 40번, 50번 이렇게 몇십 번씩. 근데 이제 시도마다 좀 다릅니다만
특히 다수인 업체에서 출제하는 시도 같은 경우 연습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시간 안에 쓰는 게 힘들어요. 시간 안에. 시간 내에 작성하는 게 힘들어요. 15페이지를 분석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딱 쓰는 게 힘들기 때문에 훈련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30번 이상. 재조합해가지고 내용을 있잖아요. 주어진 내용을 빠르게 보고서 형식에 딱 맞춰서 쓰는 어떤 스킬 이런 것들을 연습을 통해서 익히셔야 됩니다. 신유형 새로운 위탁형 문제에 대해서 연습이 필요한데 분석 연습, 정리 연습, 시간에 쓰는 연습 이런 연습이 실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시도마다 2시간, 짧은 데는 서울교육청은 90분, 예를 들어서 충남은 2시간, 어떤 데는 3시간 등등 다 다른데요. 제 시간을 줘도 사실 부족합니다. 시간이. 막 10분은 말할 것도 없죠?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는 연습이 결국은 합격을 이끄는 지름길인 겁니다. 연습을 하기 위해서 뭘 연습해야 되는지 형식을 알고 나서 서서히 배경지식이라든가 이걸 조금 가미해서 연습을 하면 끝나는 시험이에요. 첫 번째는 형식을 공부한다. 그 다음에 그 형식에 맞춰서 문제를 어떻게 구하던가 등등 해가지고 그것을 형식에 맞춰서 쓰는 연습만 계속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형식에 맞춰서 쓰는 연습. 형식에 맞춰서 딱 거기에 맞춰서 그 산발적으로 있는 자료를 빠르게 근데 이 맞춰서 쓰는데 사실 저는 뭐 강사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데 공식을 알려드려요. 공식을 자료를 여기 있는 그 자료를 보고서 형태로 만드는 치환시키는 거죠. 변환시키는데 필요한 약간의 공식을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그 산을 만약에 100m 높이의 산이라면은 한 50m부터 시작할 수 있게 1m부터가 아니라면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데 뭐 그런 공식의 일부를 제가 이번 강의 중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자료를 보고서 형태로 빨리 정리해서 내는 게 시험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형식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대충 형식을 알고, 그 다음에 자료를 구해다가, 그래서 그 형식대로 이제 맞춰보는 거예요.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 이틀 3일씩 걸려요. 3일 걸리고, 그다가 한참 하다 보면 이틀 걸려. 하루 걸려. 마지막에는 반나절 걸려. 또 시험 다가오면 2시간, 3시간이 다 써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숙달 과정이 이 보고서의 핵심인 거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러면은 형식을 이해하고 자료를 어디서 구해다가 보고서에다가 숨겨 넣고 딱 보기 좋게 쓰는 사람하고 그러니까는 평가자가 읽기 쉽고 편하고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만드는 그 훈련. 그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그 사무관이 되시고 그러셔가지고 본청에 가시면 그런 보고서를 많이 써야 되는데 교육감님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야, 뭐 이번에 무슨 뭐라고 그래 학교 시설 기방에 대해서 한번 써봐. 보고서 만들어 와. 그러면은 자료를 쫙 구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틀에 맞춰서 보기 좋게 갖다 드리면 교육감님이 어? 한 번에 되게 눈에 잘 들어오는데 능력 있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료는 이제 많이 있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기 좋고 읽기 좋게 딱 이렇게 딱 만들어주는 거 그런 연습입니다. 그러면 그 평가 지표라고 돼 있는데요. 그마다 뭐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 평가 지표밖에 없어요. 평가 지표밖에 없다는 건 뭐냐면은
그 나침판 그러니까는 도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인사계에서 주는 것은 평가 지표밖에 없어요. 이걸로 보겠다. 그리고 문제를 주는 거죠. 이렇게 평가를 하고 하겠다. 그리고 문제를 이제 시험날 가면 문제를 딱 주는 거예요. 사전에 주는 것은 이제 평가 지표죠. 지표입니다. 지표. 그래서 평가 지표를 안 볼 수 없어요. 음? 보셔야 되고. 그래서 평가 지표를 기본적으로는 파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평가 지표가 너무 뭐예요? 수상적으로 돼 있다는 거야. 이게요. 수상적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두리뭉실하게 돼 있고 뭐딱 어떻게 써라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1분, 2분 정도 해서 평가 지표를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속으로 한번 읽어봐 보세요. 음, 음. 아,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읽어보시니까 알겠어요? 아, 나는 잘할 수 있겠어. 나는 평가 척도에 잘 맞추겠어. 아, 이제는 알았어. 이런 이런 생각이 들으세요? 이, 이 도대체 아니면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뭐, 뭘 어떻게 쓰라는 거야, 이게. 그냥 좋은 말이잖아. 문제 파악. 문제를 실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명하게 설정했는가. 제목, 그 제목을 핵심을 담고, 평가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썼나. 문제를 다각적으로 파악했나. 응? 문제를 다각적으로, 어, 주제를 잘 설정하고 문제를 다각적으로 파악해라. 좋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답안은 논리적으로 작성해라. 나도 논리적으로 작성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 논리적으로 작성하고 싶어요. 누구나 논리적으로 작성하고 싶어요. 어떤 게 논리적인가? 어떤 게 논리적인가? 그다음에 체계적이고 체계적, 유기적으로 구성했는가 답안을 뭐 단락, 항목 이런 거 구분하고 체계 딱 정리하고 유기적으로 구성했는가? 어떤 게 체계적이고 어떤 게 유기적인가? 사실은 예시도 없죠. 이렇게 그냥 딱 덩그러니 이렇게 써. 마치 그 교육감님이나 뭐 과장님이나 부장님이 보고서 시키고 뭐라 해, 잘 써봐, 잘 써봐. 뭐가 잘 쓰는 거예요? 잘, 체계적으로 써봐, 논리적으로 써봐. 뭐가 체계적이고 뭐가 논리적인 거예요? 사실 약간 그 평가 항목이 좀 수상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성 진술 방식이 얼마나 체계적인가. 문장 단어 상호 간의 연관성을 놓치지 않았으면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것. 문장 단어 연관성, 문장 단어 상호 간의 연관성. 그 엉뚱한 얘기 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배치했는가 등. 네, 정책 결정을 이끌어내는 표현이 정확한가, 얼마나 했는지 표현이 정확한가, 정책 결정을 이뤄냈으며, 즉 유효 적절한 수단 방법을 제시했는가, 내지는 맞춤법 오탈자 어법에 맞는가, 정확하게 썼는가, 간결하게 썼는가, 장황하게 여러 줄을 쓰지 않고 장황하게
않고 단결, 핵심 위주로 썼는가, 의미가 분명한가, 주어와 서술어의 결합이 적절한가. 이거는 주어 서술어, 이거는 주어 서술어 아시잖아요. 적절한가. 불필요한 전문 용어는 남발하지 않는가. 전문 용어를 쓰고 싶어도 사실은 못 써요. 시간도 없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결합했는가. 얼마나 적절한 논거를 제시했고, 풍부한 정보를 보유했는가. 사실은 그 같은 내용의 양을 주거든요. 같은 양을 줍니다. 15페이지인데 왜 주는데, 아, 얼마나 풍부한 정보를 여기다가 보고서에다가 있는 내용을 충분히 썼나, 뭐 그런 겁니다. 설득력 있는가, 타당한가, 정말 실행 가능한가, 엉뚱하지 않은가, 논거로 제시된 자료 및 정보의 질, 양 측면에서 적절하게 가공하고 구성했는가, 똑같이 쓰지 않고 좀 더 체계적으로 변환시켰는가, 정리했는가.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 어떻게 써야 돼? 응? 아, 그러면 평가 항목 있잖아. 그대로 쓰면 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어,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어, 이제 평가 항목대로 다 평가하고 그러진 않아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어, 이제 총 배점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평가할 때는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그, 이제 보고서를 오래 쓰고 선수들이 보기 때문에 한번 딱 보면 알아요. 이 A그룹에 들어갈지, B그룹에 들어갈지, C그룹에 들어갈지. 딱 보면 전체 한 30초만 딱 보면 알아요. 한 두 장, 세 장만 딱 넘겨보면 금방 알아요. A그룹 안에 B그룹, C그룹 바구니 들어가고, 그러면 그 바구니 안에서 이제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서 서열을 매기죠. A그룹에서 서열, B그룹 서열, C그룹 서열. 바구니 안에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그럼 쭉 서열을 매겨요. 매긴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등수를 매기고, 그 중간에 매기는 점수죠. 우선 점수를 매겼죠. 매기고 나서, 난 88점이다. 그러면 그걸 역순으로 해가지고 이 점수를 배열하는 거죠. 88점을 여기에 다시 대입해가지고 8점, 17점 해가지고 등등등. 그런 방식이지, 이대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게 대다수가 운영되고 있고. 하지만 평가 항목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번은 여러분들이 보고 가셔야 되고,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해라. 논리적으로 써라.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써라. 그다음에 표현을 충분히 쓰고 정확하게 써라. 논거를 논거를 적절하고 내지는 좀 충분하게 논거는 제시 양을, 특히 개선 대책에서 양을 충분히 써라. 쓸 수 있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 두리뭉실 해가지고 이게 음, 그렇고요. 그러면 보고서가 실제 어떻게 쓰여졌는지, 제가 제일 에이스를 담진 않고 한 중상 정도를 가져왔는데요. 보고서를 어떻게 썼는지 실제 쓴 내용을 잠깐 볼까요? 제목, 2페이지 쓸 때 사진 배경의 필요성, 현황, 출처, 실태, 형태, 인식 시스템, 현황, 문제점, 원인 분석, 문제점, 원인 분석, 이렇게 썼네요. 문제점, 원인 분석. 그 다음에 활성화 방안, 개선 방안, 활성화 방안, 대응 방안, 뭐 등등 있습니다. 목표, 또 어떻게 하겠다, 뭐 등등. 이렇게만 해들어 놓겠다. 그래서 활성화, 단기에는 네트워크를, 1, 2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켰다. 중기에는 맞춤형 고용 지원을 통해서 생계형, 생활형, 사회공헌형 등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고용을 지원하겠다. 얘는 이런 거, 이렇게, 생계형 일자리는 이런 것들이 있다. 중장비, 이런 게 있네요. 생활형 일자리, 어떤 거를 만들어 놓겠다.
사회공헌형 일자리 이런 것들도 만들겠다. 장기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뭐 고용, 제도, 교육, 인식, 교육 이런 걸 시켜서 인프라 구축을 시키겠다.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 이렇게 아까 내용을 좀 충분히 써라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좀 그 있는 내용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부 추진 계획이라는 목차를 통해서 이게 세부 추진 계획을 그 추진 일정, 홍보, 자원, 이행시 이렇게 쓰는 방식이 있고 교육부는 이거보다는 그냥 아, 일정을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서술 방식으로 쓰게 합니다. 교육부는 어떤 기획부서이고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실행 추진 일정을 그냥 그 주일로 이제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쓰지 않고 근데 교육청은 이런 걸 추가적으로 쓰고 있죠. 장애인 점검, 네, 장애인과 해결 방안. 장애인 문제를 집행하는 뭐 개선 대책을 실행하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기대 효과. 지금 항목차를 볼까요? 추진 배경을 쓰고 현황을 썼어요. 문제점과 원인 분석을 썼어요. 개선 대책 활성화 방안을 썼어요. 임기, 중기, 신계, 세부 추진 계획을 썼어요. 추진 계획, 추진 일정을 썼어요. 기대 효과를 썼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나와 있는 여기에 이제 평가 항목에 조금 더 부합하게 쓰려고 실제에서 썼던 이제 제출했던 답안들입니다. 세 페이지짜리 볼까요? 같은 내용의 제목을 뭐뭐를 위한 일자리 활성화 방안 구체적인 건가? 추진 배경 왜 일자리 이 사업을 해야 되고 왜 보고서를 써야 되는지 왜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가야시에 그 당시의 상황은 이래. 전국 최저 수준이고 고용률은 또 등등 이래 이렇게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야. 근데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 응? 전국 최저 수준의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 인구 비중이 고용률도 낮고 형태 자영업 편의점이 많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응? 일자리도 부족하고 정보도 연계가 안 돼 있고 교육도 안 돼 있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이렇게 산 겁니다. 결론이죠, 결론. 인구가 최저로 최저인 경우 최저 인구 비중이 중장년 인구 비중이 전국 최고야. 고용률도 되게 낮아. 근데 이거는 결론이고 그렇게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일자리도 부족하고 취업 정보도 안 되고 교육도 안 돼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거야.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 목표와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단기는 지원해주고 생계, 생활, 사회 이런 일자리를 지원해주고 중기는 취업 정보를 제공해주고 컨트롤 타워에서 정보 제공을 해주고 장기는 교육을 시켜주는 거구나. 단기적으로 교육, 수요자 맞춤형 교육, 민간 지원 교육, 그래가지고 교육을 시켜주는 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해 주는 거나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이제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어떻게 누가 할래? 누가 할 거야? 교육감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뭐 기관장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할 거야? 세부 추진 계획에서는 이것을 실행하게 되는 이제 실행 절차를 써놓은 거죠. 누가 할 거야? 신단을 만들 거야? 언제 할 거야? 어떤 내용을 할 거야? 또 누가 협조해 줄 거야? 주관부서는 누구인데 협조는 또 누가 할 거야? 일자리 정책과가 주관이지만 이런 부서가 협조해 줄 거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습니다. 또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 어, 청년층이나 중장년층을 이롭게 하면 청년이나 기업이 반발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또 해소할 거야. 이런 내용을 실행했을 때 새로운 반발이 생길 수 있는데 소외되죠.
왜 중장년층만 특혜를 줍니까? 하면 청년층이 반발하거나 기업이 반발하면 이런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거나 등등등 새로운 지원방을 모색해가지고 이런 것들 설득할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마지막은 이제 어떻게 이런 효과가 생겨 예상되는 기대 효과죠. 목차는 아까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 배경을 쓰고 네. 현황도 쓰고 문제점도 쓰고 음, 또 추진 목표나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을 언제까지 해서 활성화 방안을 뭐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가지고 이런 내용을 쓰고 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어떻게 언제 누가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쓰고 여러분들 음, 실무에서는 보고서가 3페이지가 아니고 뭐 교육감님에게 보고되는 건 한 페이지고 또 계획서는 30페이지, 20, 30, 40 이렇게 나오는데 그럴 때는 세부 추진 계획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활성화나 개선 방안에 추진 방안에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연도 일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이런 일정을 별도로 나눠서 쓰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근데 이제 실험이다 보니까 이 동일한 지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은 내용끼리 다 묶어놓은 거죠. 일정은 일정대로 딱 한 번에 모아놓고 추진 주체도 한 번에 딱 만들어 놓고 그래서 공간 활용도를 높인 겁니다. 높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요. 이게 인체로 따지면은 추진 배경이 머리예요, 머리야. 아, 그래.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야? 생각을 해가지고 아, 그래.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황 문제점은 한 가슴 정도 되는 거예요. 가슴, 가슴 정도 됩니다. 그, 그 가슴이 뭔가 이제 가슴이 뛰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뭐 그런 현황 문제점은 가슴 정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 해소하고 하면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어 그 마음이 아프거나 뭐, 뭐 어떤 뭐 어디가 안 좋아 그러면은 약도 먹고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 채워 이제 하면은 복부 정도 되겠네. 활성화는 잔뜩 이런 것들 먹고 취해 이런 걸 많이 이제 섭취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제 준비해. 그런 다음에 세부 추진 계획은 그 인체로 따지면 손발 정도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위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손발. 운동이 필요하다 하면은 운동을 실행하는 거예요. 뭐 섭식 잘 먹어야 된다 하면 손발이 어떻게 돼요? 손발이 손발이 어떻게 돼요? 좋은 거 찾아가서 잘 먹기도 하고 운동하기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손발의 역할이 세부추진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극복 방안 것은 이제 뭐 부수, 어떤 부수적인 어떤 장치 여기 세부추 여기까지 인체로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그 한 15페이지, 10페이지, 15페이지, 20페이지 뭐 등등 다른데 있는 제시문 자료를 빠르게 이렇게 변환시켜야 돼요. 거기에는 15페이지라고 치면은 딱 숨어 있어요. 딱딱 정해 있어요. 뭐에는 뭐가 있고, 뭐에는 뭐가 있고, 딱 이렇게 어떤 그 룰이 있어요. 룰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룰을 먼저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지만은 우선은 이 뼈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응? 뼈대를. 마치 이제 보고서를 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은 집에 아, 집에 일단은 집의 구조를 집에 어떤 인테리어 아니 골격을 해놓고 초공사 초공사 골조 이런 걸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골조나 이런 것들이 되고 나면은 그 안에 내부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채울 것인가, 내부를. 나는, 응? 가구를 어떻게 배치할래? 또, 덕지를 뭘로 할래? 탁장판이나 이런 거는 뭘로 할래? 또, 어떤 걸 더 보기 좋게 만들래? 또, 거실에는 뭘 놓을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선은 집의 뼈대를 해야 되는데, 뼈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제 그게 제목. 추진 배경은 어떤 내용이야? 어떤 내용을 추진 배경에 넣어야 되는 거야? 추진 배경이 뼈대. 현황 문제점은 어떤 내용이야? 무엇을 현황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야? 활성화나 개선 방안은 어떻게 하는 거야? 세부 추진 계획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쓰는 거야? 뭐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장애인 극복 방안, 기대 효과 등등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 이뭘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집의 골조를 배워야 되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구성을 이제 이 어떤 구성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을 거예요. 각의 목차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네.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는데, 음, 네, 조금, 어, 식사 조금 넉넉하게 쉬겠습니다. 식사하실 분들은 식사하셔도 좋고요. 잠깐, 한 10시, 한 11시 정도에 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정도에 하고 하겠습니다. 쉬고 스트레칭 좀 하시고요. 스트레칭 좀 하시고요. 운동 좀 하시고요. 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